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월급의 한 절반 정도를 맨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투자는 웬만해서 실패하지 않는 투자래요, 자꾸. 그러면 나는 언젠가 부자가 돼 있지 않을까요? 거의 경영을 잘하시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을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하거든요. 이거를 명확하게 딱딱딱 구별해요. 마치 내가 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단톡에 한 수십 개 정도 메시지는 와 있을 텐데 그걸 다 읽어보지 않잖아요. 그래, 정독하고. 딱 보고 뭐 이 친구 맨날 이런 얘기하는 친구지라든지 넘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카톡 단체 대화를 읽는다는 느낌으로 자꾸 봐주시고 완독의 강박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읽겠다가 아니고요. 그러면 핵심적인 정보만을 읽어야 되는데 핵심적인 정보는 어디 있냐면 현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문해력의 개념 자체를 조금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요. 우리 문해력 같은 경우는 문장의 이해력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전혀 아니고요. 문장의 이해 및 사용력을 줄여서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문장의 이해 및 사용 능력.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과거에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양을 인풋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아웃풋을 해낸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에는 인풋 양 자체가 적었어요. 뭐 공자, 그 다음 소학, 뭐 맹자, 뭐 이런 것들 이제 책들이 지금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교보문고에 있는 책하고 과거의 조선시대 책들 비교하면 어디가 더 많을까요? 문고가 현재 훨씬 많겠죠. 읽어야 될 범위나 인풋의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스키밍이라 그래서 좀 훑어보기 식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는 현대에 맞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거는 하나를 깊이 있게 보고 꼼꼼하게 보고 오래 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였다면 지금 그렇게 하면 죽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수없이 들어오는 이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공장에 가끔 릴스라든지 쇼츠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작업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 가는데 막 팍팍팍 쳐내는 사람 있죠. 책을 그런 식으로 지금 봐줘야 되는 시대예요. 완독의 강박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읽겠다가 아니고요. 그러면 핵심적인 정보만을 읽어야 되는데 핵심적인 정보는 어디 있냐면 이런 껍데기에 다 있어요. 껍데기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껍데기를 열심히 읽어가지고 이 책은 이런 정도의 정보가 있구나라는 걸 일단 머리에 딱 입력을 시켜놓고요. 두 번째는 목차를 봅니다. 목차의 내용들을 적어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 잡고 5번에서 6번 그 다음 아니면 책을 사러 서점에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 자꾸 보시다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세 번째 내가 책에 대한 두려움을 좀 줄여야 돼요. 그냥 이 책도 별거 없겠구나 생각하고 봐야지 자꾸 이걸 막 존경하고 숭앙하고 이러다 보면요. 자꾸 권위에 압도돼가지고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딱 보고 궁금한 부분만 찾아서 딱 읽어보시면 그 책의 수준이 거의 다 보여요. 그래서 이건 어렵다 또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선정함과 동시에 그다음 아까 껍데기하고 목차 정도를 읽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거 단톡에 한 수십 개 정도 메시지는 와 있을 텐데 그걸 다 읽어보지 않잖아요. 그래 정독하고 딱 보고 뭐 이 친구 맨날 이런 얘기하는 친구지라든지 넘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이 책의 저자 맨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야. 요즘 사람들 맨날 이런 얘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카톡 단체 대화를 읽는다는 느낌으로 자꾸 봐주시고 그중에 물론 모든 정보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근데 그중에 정말 필요하고 먹음직스럽고 내 인생을 발전시키는 정보들을 이제 올인을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한 후에 스키밍한 후에 정말 필요한 부분만 스크랩하듯이 우리가 사실 이건 롤랑 바르트라는 프랑스의 문예가가 이제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미 작가는 죽었다. 독자의 탄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제 롤랑 바르트만 알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스크랩하듯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글을.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의 생애는 어떻고 이게 아니라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딱딱딱 PPT 만들듯이 글 읽을 때만 완벽하게 그 하나를 다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똑같이 짜깁기 하고 나의 지식 세계라는 걸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들을 자꾸 써줘야 됩니다. 자기계발서적 유명한 원칙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의 실제 내용은 굉장히 한두 줄 정도로 요약이 되고 실제는 경영하는 사람을 위해 쓴 책이긴 하지만 그 책의 중점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재분석해 본다면은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고 가치가 있는 일, 근데 우선순위가 높은 일에 올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은 정말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일인지 남한테 맡겨야 될 일인지 그 다음 지금 해야 될 일인지 나중에 해야 될 일인지 구별해가지고요. 의외로 어디다 시간을 많이 쓰는 줄 아세요? 지금 할 일은 어떻게 해도 돼요. 그게 아니라 미래에 해야 될 일에 시간을 무지하게 많이 썼습니다. 그 일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내가 투자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월급의 한 절반 정도를 맨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투자는 웬만해서 실패하지 않는 투자래요. 자꾸. 그러면 나는 언젠가 부자가 돼 있지 않을까요? 거의 경영을 잘하시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을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하거든요. 현재 할 일,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활비 같은 것들은 에너지는 이건 삶의 감각으로서 사람이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직장에서 농땡이 치라고 그래도 먹고 살 정도는 다 일을 하고 수험생 아무리 공부를 안 하라고 해도 어느 정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외의 시간은 이제 어디 있을 건가가 되게 중요한데 별로 쓸데없는 일에 자꾸 에너지를 쏟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정 시간을 합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정 시간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요.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뭉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 저 같은 경우는 연락하고 회신하고 컨펌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한 번에 뭉쳐가지고 처리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적절하지 않은 비유일 수 있지만은 과거의 차량 같은 경우는 스틱이었어요. 기어였는데 이게 1단 넣었다, 3단 넣었다, 5단 넣었다가 R 넣었다 이러면 고장나요, 차가. 지금 우리가 보는 그냥 일반 차도 그것도 이렇게 계속 기어를 바꾸면은 변속하면 고장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두뇌도 이걸 처리하는 어떤 그 연산이 다 달라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몸의 전반적인 균형이라든지 생체적인 걸 처리하는 걸 1층의 뇌가 처리합니다. 이걸 뇌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감정 처리가 변연계, 3층이 이제 심피질인데, 근데 우리가 문제 해결 안에서도 어려운 거 쉬운 거 되게 다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모조리 섞어가지고 막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사실 매일 회신 같은 거는 그냥 정형적인 서식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내가 기획서를 쓴다든지 미래를 위한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 암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완전 다르잖아요. 자기 개발 한다든지. 근데 이런 일들을 자꾸 아무리 고정 시간이라고 해도 이거 했다 이렇게 바꿔서 하다 보면 뇌가 좀 어느 순간 좀 삐걱삐걱 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일끼리 비슷한 수준끼리 뭉쳐가지고 자꾸 일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가용 시간이 점차로 늘어나거든요. 가용 시간 중에 한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빼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제 별로 그닥 지금 막 와닿지는 않지만은 하면 좋을 만한 일들이 자꾸 집중을 해주는 거죠. 관리 경영을 하는 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오퍼레이션이라든지 조직 규율을 다루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거고 내가 거기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중장기 과제라든지 아니면 향후의 어떤 자기 개발. 요즘 직장인 같은 경우는 한 곳에 매여 있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분열적 스케줄 플래닝하라 그러는데 분열적으로 내 삶을 사는 게 되게 좋습니다. 위험을 분산하는 게 되게 좋겠죠.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의 자기 개발이든 직장인이든 다 전반적으로 3스텝으로 다 나가요. 우리 국가의 구조도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는 걸로 나가고 있거든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시스템이죠. 근데 우리가 회사 같은 경우에도 주주총회, 그 다음에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회가 있고 마지막 감사가 있잖아요. 한 인간의 개인의 경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파트,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하는 파트,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파트로 나눠져야 되는데 뭔가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거를 명확하게 딱딱딱 구별해요. 마치 내가 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계획을 세울 때는 엄청 냉철하게 세우고요. 그래서 뭔가 물론 이제 최소한도로 좀 세워 나가면서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부분만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딱 세웁니다. 근데 실행을 할 때는 또 아주 불같이 뜨겁게 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미션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책임감 있게 완수를 해낸다는 거죠.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요즘에 메타인지라고 하는 이제 불리는 부분인데요. 내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 실행 능력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거죠. 사람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당연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상태를 믿는 게 아니라 순전히 기록을 가지고 고쳐야 될 부분을 다시 계획에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 단계를 이렇게 나누면은 실행 단계로 갔을 때 머리에서 그 점검이나 계획을 안 세워요. 그러니까 오로지 계획을 믿고 실행만 쭉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 아주 엄한 선생님이라든지 코치가 옆에 와가지고 왜 이거 안 해? 하면서 자꾸 쪼고 그러면은 뭐 하게 되겠죠. 근데 우왕좌왕하는 분들, 계획도 없고 실행도 안 하고 또는 두 개가 섞여 있는 분들은 자꾸 실행하면서 계획을 세워요. 아, 이거를 해도 되는 건가? 이거 다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획에 오히려 시간을 좀 더 명확하게 쓰면서 실행으로 연결되게 만들고 실행 단계에서는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 X, 컨트롤 V에서 계획하는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붙여넣기로 자꾸 주고 그래서 명확하게 선을 딱 긋고 그래서 그 부분에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이런 되게 분할이 돼 있지만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반복이라든지 기억의 원리상 그런 건 아니고요. 뭐냐면 이거 하나의 일종의 흐름이나 루틴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인출 연습을 많이 피드백을 많이 해볼 수가 있어요. 어제 공부하고 오늘 공부하면 어제 했던 거 떠올려 보면서 부족한 부분 오늘 채우고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몰아서 한 번만 공부하면요. 피드백이 잘 안 돼요. 한 번 공부하고 또 한참 지나가지고 다 까먹었는데 피드백할 거리도 잘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루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